미쿠가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알입니다.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서 바로 내일이 이제 땡스기빙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번 추수감사절, 이 땡스기빙, 이 위켄드, 위켄드는 아니구나, 이 주중 이렇게 또 휴가철에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미국 전역을 이렇게 또 걸쳐가지고 겨울 폭풍 경고가 이렇게 또 내려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특히 이 미국의 북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눈들이 이렇게 또 내릴 것 같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내릴 것 같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이 북동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중서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? 이 중서부 지역 역시 뭐 비 같은 것들도 내리고 뭐 눈도 이렇게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엄청난 비, 눈 그리고 강한 추위가 중서부도 이렇게 강타를 이렇게 할 거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동부까지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 네바다 산맥 있지 않습니까? 이 네바다 산맥을 본다고 하면은 뭐 오늘이랑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대략 한 36인치 정도의 엄청난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. 이곳을 이렇게 또 지나는 사람들은 말이죠.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렇게 또 네바다 산맥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콜로라도 있지 않습니까? 이 콜로라도 이 덴버에서도 굉장히 많은 눈이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폭설까지는 아니고 대략 뭐 한 4인치 정도의 눈이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뉴욕 북부 그리고 이제 벌먼트 지역 있지 않습니까? 이곳에서는 내일부터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해가지고 눈이 내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북동부 지역에 있는 이 고산지대 있지 않습니까?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이렇게 또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주말 있지 않습니까? 이 주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주말 동안에 특히 이 중서부 지역이랑 이 북동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이 기온이 이렇게 또 급 강화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시카고 지역들이나 피츠버그 뭐 콜럼버스 이런 지역들에서 섭씨로 마이너스 6도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추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땡스기빙 이후에 말이죠. 어쨌든 간에 이번 이 땡스기빙 때에는 이 미국인들 한 8천만 명 정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이동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중에서 한 7천만 명 정도는 이 자동차를 타고 50마일 이상 이동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겨울 폭풍 이런 소식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좀 굉장히 많은 이 사고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한국 있지 않습니까? 한국에도 갑자기 어제부터 이제 뭐 눈이 내리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한국도 갑자기 이렇게 또 눈이 내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폭설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이렇게 또 많이 나가지고 뭐 50중 뭐 추돌 사고도 있고 막 그랬대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운전을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겨울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이제 눈이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운전하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드디어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헤즈볼라랑 이 휴전 협상을 이렇게 또 맺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번에 미국하고 그리고 이 프랑스 있지 않습니까? 프랑스가 이 중재 역할을 이렇게 또 잘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랑 이 전쟁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60일 동안 우선 휴전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60일 동안에는 이 레바논에 있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 전부 다 이렇게 또 철수를 시킨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레바논에 있는 이 리탄
이란이 이 강이 있다고 하거든요. 그 강 위로 헤즈볼라 세력들을 전부 다 이 위로 이렇게 또 올려버려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제 아무도 없도록 그래가지고 휴전을 이렇게 또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렇게 또 휴전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금지 구역 있지 않습니까? 이 금지 구역에 접근한 차량에 대해 가지고 두 마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포격을 이렇게 또 가게 되면서 이거 휴전하는 건데 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 헤즈볼라도 이제 선을 넘기는 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잡음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휴전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60일 동안은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이제 물러선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아마도 그 휴전이 이제 계속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 더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지난 10월 달부터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렇게 또 이 전쟁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 레바논이 헤즈볼라랑은 최근 이 한두 달 사이에 좀 이제 좀 많은 공격을 이렇게 또 가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논이 남부 지역에서 한 100만 명 정도의 피난민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해가지고 이 남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또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휴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 민간인들이 남쪽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잘 노력을 해가지고 이 프랑스랑 미국이랑 이렇게 또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또 잘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헤즈볼라랑 잘 휴전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 있지 않습니까?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도 휴전을 하는 거 계속해가지고 협상을 잘 이끌어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헤즈볼라랑 좀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병력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또 집중을 시켰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 병력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끌어다가 무기를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또 투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뭐 이란이나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이런 곳에 이제 다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스라엘이랑 이 휴전 협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하지만 이 휴전 협정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렇게 또 데리고 있는 인질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인질들이랑과의 이제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아마 굉장히 많은 이 이스라엘 인질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인질들도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협상도 이제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인질들이 많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책임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은 좀 이제 너무 강경하게 이렇게 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도 합당해 보이기는 보이지만 하지만 인질들을 제대로 많이 구출은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헤즈볼라랑 이렇게 또 휴전을 했기 때문에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도 이제 빨리 휴전을 좀 하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과연 트럼프가 권력을 이렇게 또 이양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가 또 인사 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누구를 이렇게 또 꽂아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NIH라고 해가지고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국립 보건원 있지 않습니까? 이곳에 이제 수장으로 제이 바타차리아라는 이 분을 이렇게 또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제이라는 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사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의사이면서 이제 보건 경제학자라고요. 스탠퍼드 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머리가 출중하신 그런 이제 분이시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 바타차라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그때 이제 봉쇄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내놨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마도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또 뽑은 게 아닌가라고
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이 NIH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, 이 NIH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커다란 공공생물의학 연구기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곳에다가 480억 달러의 예산이 이렇게 또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5만여 개 이상의 연구에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NIH 수장이 이 트럼프 이 사람으로 이렇게 또 뽑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제가 이렇게 또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이제 좀 이제 보수적으로 좀 많은 규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특히 뭐 태아 조직 연구 같은 것들 이런 좀 이제 민감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?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좀 이제 많이 둬가지고 연구가 좀 이제 더디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NIH에서 이렇게 수장이 트럼프 때 이렇게 또 바뀐다고 하면은 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런데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봉쇄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었던 사람이 국립보건원 국장으로 이렇게 또 뽑히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트럼프 이 재임 기간에 이렇게 또 딱 터진다고 하면은 그때 만약에 어마무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, 제대로 이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PC 지수가 나왔는데요. 이 연준에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수, 이 PC 지수가 나왔는데 2.3%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것은 예상을 했었던 것과 이렇게 또 부합을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전월달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한 0.2%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, 이 전년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2.3%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, 그러면서 이 코어 PC 지수 있지 않습니까? 이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를 한 이 코어 이 PC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를 해가지고 2.8%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전월달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0.3%가 이렇게 또 오른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소비 지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비 지출은 전월달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0.4%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개인 소득 증가는 한 0.6% 정도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저축률 있지 않습니까? 이 세이빙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.4%로 2023년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세이빙을 해뒀었던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써버렸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PC 지수가 2.3%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 연준이 지금 목표치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2%가 아직도 지금 내려오지 않지 않았었습니까?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이 연준에서는 이 2.3%가 이제 부담으로 이렇게 또 작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의 이제 주요 이 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 주택 관련된 이제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주택 관련 비용이 0.4%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제 높은 상태로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뭐 어쨌든 간에 이 연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예상치와 이렇게 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살짝 뭐 예상치만큼만 이렇게 또 내려오다 보니까 좀 이제 천천히 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연준에서는 아마도 이 기다릴 것 같다.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 트럼프가 이 행동을 할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금리를 뭐 더 내리던지 더 올리던지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 지수, 이 PC 지수가 이제 예상치와 이렇게 또 부합을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다우존스를 본다고 하면은 0.1%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S&P 500은 0.5% 정도 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고, 그리고 이 나스닥은 1.1%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에 또 이제 관련이 된 이 주식시장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트럼프 아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 미국에 있는 드론 이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드론 기업의 이 자문 역할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됐다.
라고 한다고 합니다. 자문위원회에 이렇게 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드론 기업의 주식이 100% 폭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드론 기업의 이 이름을, 이 기업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unusual, 이제 머신이라고 하는 드론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이죠, 엊그저께인가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이 로키드 마틴 이 회사에다가 대해가지고 F-35로 이렇게 또 만드는데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.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 F-35로 이렇게 또 만들면서 유인 이 전투기를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만드느냐. 그리고 생산 단가가 너무나 높다. 지금 뭐 쓸데없는 것에다가 지금 돈이 이렇게 또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로키드 이 마틴에다가 대해가지고 이디옷이라고 이제 멍청이들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현대전에서는 이 현대 전쟁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전투기가 아니라 이제 드론이다. 드론에다가 더 개발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unusual 이 머신스라고 하는 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생산하고 있는 이 드론 업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자문 역할로 이렇게 또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은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어마무시가 이렇게 또 몰리게 되면서 트럼프 특수죠. 트럼프 특수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하게 되면서 100%가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트럼프 주니어가 이 회사에 이렇게 또 자문 역할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중국산 부품들은 이제 현저히 줄이고 이제 미국산 부품들로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마 이제 드론을 이렇게 또 생산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 드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DJI 드론이거든요.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DJI 드론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.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제약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산 드론들이 계속해가지고 더 이제 발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빨리 이 미국산 드론들이 개발 같은 거 이렇게 더 잘 해가지고 DJI 같은 것들 이제 빨리 따돌렸으면은 따라잡았으면은 하면 그런 바람이네요. 어쨌든 간에 이 드론 기업의 이 재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 이제 9월 이제 올해 이제 9월 달까지 이 매출이 한 350만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순손실 있지 않습니까? 순손실은 48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대요.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이 적자 기업이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 IPO가 올해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. 올해 뭐 2월달인가 3월달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5달러에서 이제 9달러대로 거의 100%가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마 이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매겨 살리려고 그렇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이 드론 기업도 이 트럼프랑 좀 이제 많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 아들까지 여기 이제 자문 역할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많은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LA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어느 이제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여성이 노동절날 원래는 이제 자신이 일하는 그런 시프트가 아니래요. 그런데 갑자기 좀 일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이렇게 또 나갔다고 합니다. 일을 하러 이렇게 또 나갔는데 그런데 이 뭐 일을 하면서 이제 복권을 이렇게 또 샀대요. 이 10달러짜리 즉석 복권을 이렇게 또 샀다고 합니다. 즉석 복권을 이렇게 또 사가지고 이렇게 또 긁어보니까 100만 달러에 이렇게 또 당첨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월마트에서 일을 하는 뭐 레베카 뭐 곤잘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이 사람은 100만 달러에 이렇게 또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빚들 있지 않습니까? 빚들을 이렇게 또 청산을 하고 그리고 또 돈이 얼마만큼 이렇게 또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월마트에서 계속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알렸다네요. 뭐 당연히 안 알리는 게 이제 가장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시대 이제 100만 달러는 여기 LA에서는 뭐 집도 하나 못 삽니다.
그리고 이제 100만 달러를 이제 받는 게 이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세금을 제하면은 뭐 한 50%밖에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은 뭐 50만 달러 가지고 빚 같은 거 이렇게 또 좀 청산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몇십만 달러밖에 안 남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주위 사람들한테 안 하려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간에 진짜 이제 자신은 시프트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월마트에 이렇게 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가 10달러짜리 이 즉석복권을 이렇게 또 샀는데 100만 달러에 이렇게 또 당첨이 됐다. 갸부럽네요. 갸부럽고요. 역시 사람은 운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또 오는지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LA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이 LA에서 굉장히 좀 이제 아이코닉한 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. 이 놈즈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, 이 LA 놈즈 이 레스토랑이 1957년도에 어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이렇게 또 만들었대요. 그래서 놈즈 레스토랑이 LA 역사 문화 기념물로 이렇게 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. 선정이 된 그런 레스토랑인데, 그런데 이 레스토랑을 얼마 전에 이 케인즈 있지 않습니까? 이 미국에서 치킨 텐더 이 패스트푸드점인데, 이 케인즈가 이 레스토랑을 샀나봐요. 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놈즈를 이렇게 또 몰아내고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통보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레스토랑이 아무래도 이 LA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또 지정이 된 그런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이 놈즈를 이렇게 또 빼기는 빼지만 이 건물을 이제 거의 다 건들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, 그러면서 그 사인도 다 프리저블로 이렇게 또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놈즈 대신에 케인즈라고 이렇게 또 적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놈즈라고 하는 이 레스토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,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그런 이제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. 이 데니스랑 이렇게 또 비슷한 곳인데, 좀 더 싸요. 좀 더 싸고, 이제 한국에 이제 김밥 천국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에는 이제 놈즈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하거든요.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데에다가 이 미국 전통적인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아메리칸 뭐 브렉파스트 같은 것들이나 뭐 소고기 같은 거, 스테이크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손쉽게 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인데, 그런데 이곳이 이 LA에는 이 라시에나가에 있는 이 놈즈 레스토랑이 이렇게 또 결국에는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또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여기 이제 LA 부동산이 가치가 너무나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 놈즈 이 레스토랑이 좀 굉장히 저렴이 레스토랑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좀 이제 계속 겪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케인즈라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또 사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본에 의해 가지고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트럼프 이 대규모 이 추방 계획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내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한다고 하면은 그날 바로 이 대규모 이 추방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 목표된 인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목표된 사람들은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불법 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? 언더큐멘트들 1,100만 명 가량을 추스려 가지고 추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추방을 할 이 우선 대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었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우선 추려가지고 대규모 추방을 이렇게 또 먼저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제 수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우선 이제 잡아들인다고 하면은 수용을 할 이 수용소가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수용소의 이제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를 이제 새로 이렇게 또 짓거나 아니면은 이 건물들을 이렇게 또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수용을 할 그런 곳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남미 국가들에다가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추방을 해버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. 특히 이 멕시코에 가장 많이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?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멕시코로도 가고 뭐 콜롬비아도 가고 뭐 굉장히 많이 뿔뿔이 이렇게 또 흩어졌거든요. 그러면서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, 이 베네수엘라
베네수엘라 이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베네수엘라다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또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우리는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외교적인 그런 문제도 이렇게 또 풀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대규모 추방 계획은 아마도 이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매년 88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 이렇게 또 필요한데,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대규모 추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엄청난 이 돈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에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이제 사업들은 돈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벌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감옥소들 있지 않습니까? 이 교도소에 이렇게 또 관련이 된 그런 주들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해요. 특수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할 것으로 이 교도소가 이 민간 교도소요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자발적으로 이 불법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또 떠날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 어마무시한 공포감을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렇게 대규모 이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다 내쫓는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. 그리고 이 미국의 법치가 이 법이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?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넘어온 것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법치가 다시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가 이렇게 대규모 이 불법 이민자들 이제 추방을 이렇게 또 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대를 하는데, 왜냐 하면은 우선 라티노계 이제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혼란을 이렇게 또 입을 것 같다.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라틴계 사람들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. 무지하게 많은데,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1,100만 명이나 디폴테이션, 강제 추방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커뮤니티계에 좀 이제 많은 혼란을 이렇게 또 일으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좀 이제 굳은 일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거든요. 이 미니멈을 받으면서 힘든 일들을 이제 다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내쫓아버린다고 하면은 그 일들은 누가 할 것이냐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. 거기에다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노동력 부족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는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이 대규모 추방 조치는 뭐 무조건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런지 계속해가지고 뉴스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지금 뭐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헤즈볼라랑 휴전 협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휴전 협상을 이렇게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다른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또 없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휘발유 재고 있지 않습니까? 휘발유 재고는 이 예상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있다. 더 많이 이렇게 또 보고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원유 있지 않습니까?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더 적게 이렇게 또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상반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또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고, 그리고 이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증산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, 그런데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가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증산을 하는 것들을 내년 1월로 미루자라고 이렇게 또 지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거기에다가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지금 경제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수요 문제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유가는 뭐 별로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유가가 이제 앞으로 65달러에서 70달러대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할 것 같다. 이 중에서 이렇게 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또 희망을 했었던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? 90달러, 뭐 100달러 그것까지는 이제는 안 갈 것 같네요. 한 65달러에서 한 70달러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가 캐나다나 이 멕시코에다가 테리프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것은
오일에다가도 이렇게 또 적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이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, 주식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이 캐나다나 그리고 이 멕시코에다가 25%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자동차 업계에서 난리가 났다고요. 왜냐하면은 원래는 프리 트레이드 어규멘트라고 해가지고 캐나다, 미국, 이 멕시코에서는 서로 이제 관세 없이 이렇게 또 들락날락 하는 게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것을 깨고 이제 25%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니까 수많은 이 글로벌 이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다가 그리고 이 캐나다에다가 이 자동차 공장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지어놨거든요. 그런데 관세를 25%나 이렇게 또 매긴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런 자동차 회사들에서 엄청난 이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지금 주가가 내리막을 이렇게 또 걷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트럼프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도 이제 많은 이 변화가 이렇게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과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갈는지 나쁘게 이렇게 또 적용을 할는지 뉴스를 계속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GM은 한 9% 정도가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스텔란티스는 5%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, 그리고 포드는 한 2%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GM이나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에서 커다란 트럭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관세를 25%를 이렇게 또 올려버린다고 하니까 뭐 GM이나 스텔란티스는 지금 똥 밟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는 이런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미국에다 이렇게 또 넘어오는 거,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부품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 자동차 산업에 관련이 된 그 비중이 26% 정도나 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좀 이제 뻥카를 치는 거일 수도 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뻥카를 이렇게 또 강하게 이렇게 또 쳐가지고 협상 자리에서 우위를 이렇게 또 점하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. 그래가지고 이 관세 25%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과연 어떻게 될는지 뉴스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좀 이제 충격적인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인도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인도에서 어느 한 자동차가 사람 3명을 이렇게 또 태우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또 가고 있었대요. 그런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글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? 이 내비게이션, 이 구글 맵을 이렇게 딱 켜놓고 가고 있었는데,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고가도로였대요. 고가도로를 이렇게 또 가고 있었는데, 구글 맵을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, 그런데 그 고가도로가 이 건설이 덜 된 그런 이제 고가도로였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고가도로가 가다가 끊겼대요. 끊겨가지고 그 고가도로로 그냥 직진을 하다 보니까 추락을 해가지고 여기에 타고 있었던 3명 모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었다 라는 그런 굉장히 좀 이제 끔찍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구글 측에서는 이거 정말 이제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우면서 이제 조사에도 수사를 하는 것에도 지원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구글 측에서는 밝혔다고 하네요. 하지만 뭐 벌써 3명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거든요. 벌써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 구글 맵을 이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100%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운전할 때는 좀 조심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
one.